국민의힘 통일교 11만 명은 당연한 숫자. 홍준표 교주 지배 정당. 이렇게 지금 MBC는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8일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김건희 특검이요. 국민의힘 당원 명부 때문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에 흔적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대조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요. 두 차례 국민의힘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치고받고를 떠나서 아예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연자동성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강제적으로 일단은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막았었던 거죠. 한 달 만에 세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국민의힘 당원 명부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돼서요. 일단은 특검이 서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도들을 대조한 결과 약 11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확인된 11만 명은요. 이름만 대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휴대폰 연락처 이거를 교차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1만 명이 일단은 동일 인물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이 전체 50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통일교는 지금 120만 국내에만 120만 신도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를 대조했더니 11만 명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전제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요. 정당 가입 막지 않습니다. 정당 가입도 보장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당법에는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혹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정당에 가입된 부분은 정당법 위반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본인이 난 이 당에 가입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모르게 가입을 시켰던 것도 위반이고요.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입당시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집단 입당을 하면서 벌어지는 양상 중에 하나인데요. 무려 11만 명이 지금 국민의힘에 일단은 가입된 게 대략 확인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요. 이거 통계적으로 가능하다. 문제없다라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이 500만이다. 5천만 국민 중에 500만은 10%고 그다음에 통일교 120만 교인들 중에서 12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인 거는 정상적이다. 10% 하니까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참나 송원석 원내대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이런 단무지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얼버무리면서 끼워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이게 경제학 박사 맞나? 그것도 뉴욕 주립대학교? 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모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그때 당내 룰을 그때마다 바꾸긴 하는데요. 매월 최소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책임 당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직선거, 당직선거 있었을 때 투표권이 부여되는데요. 국민의힘 최근에 당직 공직선거를 봤을 때 투표권이 부여됐던 책임 당원들이 대략 한 60만 내외입니다. 60만 내외. 아까 전에 500만 당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거에 약 10%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저는 500만 당원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당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 정도 돼요. 지금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성인 정당에 입당 가능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당 가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부풀려진 측면이 많습니다. 일단은 매달 1,000원씩 내는 당원들이 60만이다. 근데 60만 명 중에 대략 통일교 이 11만 명들은 당비를 낼까요? 안 낼까요? 제가 보기에는 60만 명 중에 11만 명 정도면 한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인데 통일교 같은 경우 집단 입당을 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국민의힘에 1,000원씩 내려고 입당했겠습니까? 한학자 교주 통일교의 오더를 받고
국민의힘에 당직이든 공직이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특검에서 드러난 부분은 그것 때문에 통일교가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99% 이상은 한 달에 1,000원씩은 낼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 껌값도 1,000원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1,000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물가 등을 봤을 때는 당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 입당한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 정도쯤은 할 거고요. 혹여나 어떤 사람이 당비를 대납할 수도 있죠. 왜냐? 1,000원이니까 한 사람이 10명분의 당비를 대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60만 명의 이 책임당원 중에서 11만 명의 통일교 이 신도들 같은 경우는 99% 이상 이 책임당원이라 친다면 이게 지금 전체의 6분의 1입니다.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건 당대표를 선출하건 투표를 봤을 때 100% 투표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을 봤을 때 평균 잡아서 한 60%를 쳐야 됩니다. 60%를 쳤을 때 36만 명이 투표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통일교 신도들 입당한 사람들은 다 투표권이 있고 오도 떨어졌는데 투표 안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투표한 사람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면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치가 됩니다. 지금 통일교 드러난 게 11만인데요. 한간에 신천지도 이미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한 11만, 10만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통일한국당 만들어가지고 있지만 사실 여기 이중당적 상당히 많을 거고요. 요즘에 장동혁 대표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세계로교회, 손원보 세력, 세이브 더 코리아 여기도 입당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면요 이 숫자만 해도요 정말 줄여서 최소 20만 정도는 됩니다. 야, 그러면 거의 국민의힘 당직과 공직, 소위 말해서 대통령 후보,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사실 이들이요 쥐락펴락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도 남는 막강한 이력을 떨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 교주 지배 정당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인가요? 그 양반이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요. 국민의힘 당원 입당의 흐름과 추이를 봤을 때 지난 2021년, 2022년 대선,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입당했을 즈음 했을 때 갑자기 당원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게 특정한 종교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 어땠습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겼지만 당원에서 졌어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패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통일교가 들어와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당내 당원 책임 당원 선거에.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으로서는 정말 땅을 치고 정말 화를 내도 부족할 상황이죠. 특정 종교 세력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윤석열 밀어주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한 선거고 이거 사실 홍준표 입장에서는 무효 소송 제기할 만도 합니다. 물론 꽤 지났습니다. 정권이 또 2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 홍준표 입장에서는 교주 지배 정당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일단은 정밀하게 더 봐야 되겠지만 11만 명, 약 11만 명이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진짜 빼더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10만 정도가 들어왔다. 이거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요.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입당하는 것이고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 강령에 따른 정치 결산체예요. 근데 이 정치 결산체를 특정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가 들어와서 이 모든 질서를 흐트러 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당 정치를 아예 송두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부분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지금 통일교 확인된 11만 명 집단 입당과 관련돼서는 이거 대한민국 지금 헌정사에 정말 길이를 남을 오점을 남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이 이름 가지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애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 힘, 국민의 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란의 힘에 이어서 이제 그 실체는 교주의 힘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대통령 선거, 주요 당직 공직 선거에 교주의 힘이 없으면 해볼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대선 후보도 당대표도 교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돼버렸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의 11만 집단 입당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길이 남을 정교유치의 결정판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 정교 분리국가 명시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걸 어겼다. 그러면 이거는 위헌정당에 해당된다. 지난 방송 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부르짖는 정당이에요. 이런 자유민주주의 부르짖는 정당이 속내는 결국 교주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교주에서 결정되는 이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반자유민주주의 정당이었다라는 것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이면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가 있습니다. 권성동 말고도 국민의힘 다른 주자들도 통일교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좀 기사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특검이요. 2022년 11월 중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전성배랑 이러저러 연락도 주고받았던 당사자인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성배한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윤영배 전 본부장이 전성배 건진법사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 이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 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성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심은 변함없이 권은 누구겠습니까? 권성동이겠죠? 답하면서 당대표로 출마를 검토했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언급. 근데 이게 언급이 아니라 전성배의 평가, 이거는 윤건희의 평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땡땡땡은 심판이라 포기했고 별별별은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세모세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고요. 윤 씨가 별별별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성배가 윤심 그체에도 못 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별별별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는 들지 못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검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시 말해서요. 권성동만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된 이후에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당원 일당을 해가지고 당내에서 진행되는 당직 공직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통일교에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전성배가 죄송합니다. 각각 땡땡땡 심판이라 포기했고 땡땡땡은 윤심에서 멀어졌고 땡땡 세모세모는 이기적이고 별별별은 아니 뭐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 그래서 별별별은 출마했지만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한마평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핵관 중에 핵관 권성동은 이미 통일교 한학자로부터 1억 원 돈을 받은 게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거는 한학자는 특검 나가서 나는 세뱃돈 줬다 권성동 넙죽절에서 세뱃돈 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뱃돈을 봉투에다 주지 쇼핑백에다 담겠습니까? 더군다나 쇼핑백 하나에는 왕자가 적힌 자수의 놀이개가 있었다고 하고요. 저는 이런 세뱃돈 세상에서 처음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팩트가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이 지금 윤영호 본부장과 전성배가 주고받은 이 문자는 알만한 사람들은 통일교가 입당했고 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원 요청까지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윤영호 휴대폰이든 뭐든 다 까면 돼요. 이게 진짜 다 포렌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알고 접촉을 했고 도움 받고 이게 등등이 다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당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김기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컷오프 돼가지고 4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이 당대표 됐고요. 그때 당시 떨어졌던 사람이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 나경원 같은 경우는 원래 당대표 출마하려고 했다가 초선들이 연판장 써가지고요 불출마를 했던 그 선거가 바로 이 선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모는 이기적. 뭐 대충 뭐 알 것 같은데요. 조만간 저는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이거 밝게 된다고 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당내 기반이 없었던 윤석열이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을 했고요. 곧 이어서 통일교도 대거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교주 한학자의 지령을 따라서 통일교 입당한 신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찍었겠죠. 다시 말해서 사이비 종교 집단을 당내로 끌어들였던 장본인도 친윤이고 윤석열과 친윤이고 내란에 동조했던 것도 내란을 만들고 동조했던 것도 윤석열과 친윤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요. 척결해야 될 당사자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과 친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개별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일거에 이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목숨 부지하기 어렵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